안녕하세요. 상담엄마 성주양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부끼리 의사소통 또는 대화가 잘 되시나요? 지지리도 대화가 안 되는 부부, 우리 가족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확실히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대화가 잘 안 되는 우리는 과연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면서 상대에게는 들어주기를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를 원망한 건 아닐까요? 지난번 상담엄마 TV 3편에서 대화는 잘 듣기와 잘 말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중 잘 듣기의 한 가지 대화 기술인 미러링을 다루었어요. 즉, 듣는 사람이 상대가 하는 말에 반박하거나 토달지 않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 한 이 미러링을 하고 당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이해했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화가 나서 감정이 폭발할 때는 대화가 안 돼요. 오히려 그 순간은 대화를 하지 말고 시간을 보내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얘기 좀 해. 당신 얘기 좀 앉아봐. 하면서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미 목소리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상대는 말의 내용보다 그 칼날 같은 말에 베이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본능적으로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죠. 그 상황에서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과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스스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은 말을 잘할 수 있는 대화 기법에 대해 다루어 볼게요. 어느 날 40대 아내분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경주에 같이 가기로 한 남편이 약속한 5시가 넘었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6시인 줄 알았어. 당신이 똑똑하게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 지금 출발해.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늦은 것이 아내가 말을 정확하게 안 한 탓이라며 화를 내고는 그때서 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열이 차서 저렇게 말할 줄 알았더라면 그때 녹음이라도 해놓고 틀어주고 싶은 심정이고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늘 그렇지. 내가 말할 땐 근성으로 들으니까 나중에 꼭 딴소리를 해. 관둬! 오지마! 하면서 버럭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부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내는 평소에 남편이 자신의 말을 근성으로 듣고 뭔가 잘못되면 꼭 자신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같이 경주 가기로 한 계획도 엎어버리고 집에서 남편이 오기만 해봐 하면서 벼르고 있었죠.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5시 약속을 6시로 잘못한 것은 어쩌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은 실수일 수도 있죠. 누가 잘못 말했건 잘못 알아들었건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소통의 착오로 생긴 해프닝일 수 있는데 너무도 사소한 일이 아닌가요? 부부는 사소한 일로 곧잘 싸워요.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연애할 때는 서로 콩깍지가 씌어서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10년이 넘게 가정적이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월급 전체를 제게 다 맡기는가 하면 지출을 따져 묻지도 않고 온갖 투정도 다 받아주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부였고 저 스스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표정도 그전과 다르고 귀가 시간도 늦어질 때가 많고 남편이 유달리 핸드폰을 감추거나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모습이 뭔가 의심스럽다는 촉이 온다는 거예요. 늦을 때는 항상 이런저런 이유라며 전화를 해주기는 하는데 솔직히 그 늦다는 이유에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따지고 물으면 짜증을 내니까 핸드폰을 엿보게 됩니다.
남편은 다정다감한 편이에요. 다른 여자들에게 보내는 문자도 다정다감한 문맥인데 요즘 저에게 하는 표정이나 말투는 퉁명스럽게 변했다는 거죠. 딱히 바람 피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모든 여자들에게 두루 잘하는 잘생기고 매너 있고 세련된 남자거든요. 그러니 저는 예민해지고 조그마한 것에도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은 깊기 때문에 대화라도 해보려고 얘기를 꺼내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며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점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온통 남편에게 가 있어 잠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없어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데 그럴수록 남편은 더욱 집에 들어오기 싫다면서 밖으로 돌고 술에 취해 차에서 자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시청자 여러분도 부부가 좀 심각한 수준에 왔다는 생각이 들지요? 결혼 생활의 권태기도 일반적인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을 엿볼 만큼 불신이 쌓이고 대화와 소통에 큰 장애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말하는 사람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말투와 단어 선택의 문제입니다. 분노를 드러내거나 원망하고 질타, 투사, 지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방어태세를 취하게 되고 말하는 사람의 핵심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말투와 자극적인 단어 때문에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단계는 감정 조절입니다. 부부가 진심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 숨 고르기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화가 나 있거나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가짐을 온화하게 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단어는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은 맨날 끌핏하면 또 왜 그래? 아유 참 관둬. 그래 잘났어. 너나 잘해. 너는 더해. 등등 부부싸움 할 때 상대를 자극하는 단어들 수두룩하지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너를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너는 어찌고 하는 너에 대한 용어들이죠. 이걸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나전달법으로 잘 말하기입니다. iMessage라고도 말하는데요. 상대의 부정적인 상황을 말할 때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지적과 원망조의 표현 방식인 너 메시지보다는 당신의 그 행위로 인해 힘들고 섭섭한 감정을 갖게 된 나의 마음만을 전달하는 나 메시지, 아이 메시지요. 이 형태로 말을 하면 훨씬 호의적이고 공감이 잘 되어 대화가 잘 풀립니다. 나전달법은 세 가지 단계의 공식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객관적인 현재 상황을 말하고 두 번째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세 번째 바람을 얘기합니다. 우선 화가 날 때 욱 하는 감정을 바로 쏟아내지 말고 욱 하는 순간 곧바로 침을 한번 꿀꺽 삼키세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열을 세보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죠. 이것이 바로 3초 참기입니다. 감정이 다소 가라앉고 난 후에 나전달법으로 말을 합니다. 즉 당신은 우리 약속이 6시인 줄 알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5시라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5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6시라고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제가 당혹스럽고 안타깝네요. 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는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오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3단계인 발음이죠. 그럼 문장을 나전달 대화 기법에 맞춰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첫 단계,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기입니다. 남편이 6시로 알고 지금 출발하려는 상황과 내가 5시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나는 5시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1단계 객관적인 사실 상황입니다.
이때는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넣으면 오해나 반감이 생기게 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분명히 5시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6시로 잘못 알아듣고 이제서야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잘못 듣고라는 상대에게 투사하는 단어와 이제서야 라는 원망조의 단어를 쓰면 말투에 반감이 생겨서 반항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나 전달법의 1단계로 다시 말해 볼게요. 당신은 우리 약속이 6시인 줄 알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5시라고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5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번 더 말해 볼게요. 당신은 우리 약속이 6시인 줄 알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5시라고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5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는데 딱히 시비 걸고 반박할 부분이 없겠죠. 그런데도 시비를 걸면 치마보 꿀꺽 삼키고 3초 참기 하고 2단계를 준비합시다. 네, 2단계는 나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때도 욱 하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을 기다리다가 화가 난 사람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공격성으로 들릴 수가 있으니까 단어를 순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6시라고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제가 당혹스럽고 안타깝네요. 다시 말해볼까요? 당신에게 6시라고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제가 당혹스럽고 안타깝네요. 다시 말해서 당신과 나 둘 중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상관없이 서로 간의 인식착오로 인하여 5시부터 기다리며 초조해야 한 나의 솔직한 감정에만 집중해서 순화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 혹시 당신이 오다가 사고라도 났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했어요 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곁들인다면 더욱 부드러운 대답이 돌아오고 속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생기겠죠. 마지막 3단계 바램 단계입니다. 만약에 부드럽게 응답이 돌아오면 성공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성질급하고 이기주의적인 남편이 그러니까 당신이 말할 때 똑똑하게 5시라고 말했어야지 하면서 적반하장 투사를 또 한다고 하더라도 치마봉 꿀꺽 삼키고 속으로 하나 둘 셋 열을 헤아리는 3초 참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그럼 이렇게 해요. 다음부터는 당신이 내 얘기를 조금 더 잘 들어주고 6시라고 했지? 라며 확인 멘트 한 번 날려주세요. 그럼 제가 아니요 5시예요 라고 재확인해서 서로 오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요 라고 나의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한 번만에 잘 되지는 않겠지만 기왕에 대화하게 되는 부부의 노력을 시작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나 전달법으로 아이메시지죠. 대화 기술을 연습해보는 겁니다.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배우자가 마음이 아파 호소할 때 그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며 인격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그랬겠다 이해가 된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말을 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자녀와의 대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